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오늘은 실기 90문제 함께 할 텐데요. 39회 오전 오후 시험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전 시험 출발할게요.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번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입니다. 식탁 높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가슴과 배꼽 사이입니다.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입니다. 연하곤란, 삼키기 힘든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것 꼭 기억하실 것은 국이나 물로 먼저 목을 축이게 하고요. 턱을 당겨서 식사하게 합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 흡연 대상자 2. 녹내장 대상자 3. 언어장애 대상자 4. 연하곤란 대상자 5. 청각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연하곤란 대상자입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이지요.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이니까 식사 도중에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지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배설 중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색깔 2. 요이나 변이 유무 3. 하복부 팽만 4. 혼탁 여부 5. 통증 정답은 5번 통증입니다. 이 문제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배설 중에 관찰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배설 도중에 색깔, 혼탁한지 이런 거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류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입니다. 보기 3번 배설 후 물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침상 머리를 올려야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겠죠.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데워준다입니다.
간이 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서 배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나 침대에 놓은 후에 대상자를 앉힌다거나 이런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무릎 덮개를 먼저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입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보기 4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겠죠.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합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3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짭니다.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준다. 정답은 3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입니다. 보기 2번 귀는 귀마개나 귀마개 솜으로 막습니다.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박은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팔은 손끝에서 어깨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는요. 손끝, 발끝에서 심장 먼 곳에서부터 심장 가까운 쪽으로 닦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는다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쳐야 되는 것 임마였지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벗기는 문제가 나오면
반대겠지요. 그래서 건강한 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마비된 쪽이 먼저니까 오른쪽 팔이 먼저고요.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면 중간에 쏙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4.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올린다. 정답은 4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입니다. 요통 예방송 있었죠.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기억해 두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으킬 때는 양손은요 허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일으키기가 쉽겠죠. 그럴 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탁 받쳐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양손 허리를 잡아서 지지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한다. 그 그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쇠 4. 발 받침대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1번 타이어입니다. 오답률 높은 문제입니다. 타이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 천천히 휠체어에 앉힌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다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 잠금 장치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 팔걸이 잡고 엉덩이 들어 올려서 휠체어에 앉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죠. 쉬운 문제이지만 그림을 보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심히 잘 보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팡이 2. 수동침대 3. 이동변기 4. 목욕의자 5.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2번 수동침대입니다. 대여 품목, 구입 품목, 내역 참고하시고요. 비싼 건 빌린다, 짠짠한 건 내가 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 혈액에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보기 1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옥상으로 이동한다. 4. 최대한 허리를 펴고 이동한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옥상으로 이동한다 입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이러니까 잘못 관리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작은 턱받이보다는 보다 큰 앞치마가 좋겠죠. 보기 1번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을 하면 좀 덜 흘리겠죠. 보기 2번 치매 대상자에게는 변화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3.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가스선은 안에서 잠가둔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인데요.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 치매 대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밤에도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밤에도 화장실 전등 켜둡니다. 시설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입니다. 반복되는 행동과 질문을 할 때에는 관심을 돌리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치매 문제에서 설명한다, 이유를 물어본다 이런 걸 보기로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정답은 3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을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은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정답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입니다. 보기 2번처럼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질문형 치매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고요. 보기 5번처럼 치매 문제에서 설명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 능력 5.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거 보기에 나오면 정답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막 질문을 한다 그쵸?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지 자극을 위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몸을 약간 앞으로 다가가고 기울이면 당신과 대화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보기 4번 대화할 때 머리를 끄덕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내내 계속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서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어떻습니까? 설거지하기가 힘든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뭐뭐 해서 안쓰럽네요. 이런 표현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요양보호사 1.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 건강에 나빠요.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정답은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보기 1번처럼 우울증이신 것 같군요. 4번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하듯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라포는 서로 마음이 연결된 상태, 신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입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못된 주장에 대해 설득하기. 2. 엄격하고 강한 태도 유지하기. 3. 모르는 척하기. 4. 주의 전환하기. 5. 망상에 대해 논쟁하기. 정답은 4번 주의 전환하기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응급처치 내용 중에서 경련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다음의 내용만 알아두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데요.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을 준다거나 손수건을 물리는 행동 해서는 안 되고요. 강제로 경련을 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베개를 받쳐서 머리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어야 되고요. 경련이 발생했던 시각을 기록을 해둡니다. 보통은 15분 내로 종료가 되어집니다. 요양보호사는 뭘 하느냐? 멈출 때까지 옆에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입니다. 보기 1번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보기 5번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바로 틀면은요. 물의 압력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심장 충격기의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서 손도 떼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은 3번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입니다. 보기 1번 하임리히법은 의식이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오후 시험입니다. 화이팅!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너무 가벼운 숟가락이면 숟가락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보기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보기 1번 팔꿈치 식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보기 4번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식탁 상판이 오도록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데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어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당뇨병, 꿀, 육류 2. 고혈압, 젓갈류, 장아찌 3. 골다공증, 생선, 두부 4. 신부전, 많은 양의 물 5. 변비, 콜라, 녹차 정답은 3번 골다공증 생선 두부입니다. 보기 4번 평소에 물 많이 마시면 좋지만 신부전은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암기법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5.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입니다. 보기 1번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주면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보기 3번 수분 남겨두면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반자의 자세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할 때 등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나다라가입니다. 제일 먼저 스크린으로 가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 변기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조절하고 나면 대상자 옆에 갖다 붙이고 그리고 배설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간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입니다. 소변 주머니 세척한다, 헹군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 아닙니다. 소변 주머니 배출구 열어가지고요. 소변기에 소변 받아내고 배출구 잠그고 알코올솜 닦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은 5번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입니다. 보기 4번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은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에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입니다. 보기 1번 표백제의 변형올 수 있고요. 보기 2번 흐르는 물에 헹구는 거 맞습니다. 베타딘은요 소독약인데 오바입니다. 보기 3번 의치 세정제 없으면 주방 세제로도 가능을 한데요. 뜨거운 물 소독하면 변형되어집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 감는 샴푸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헹군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목욕 전에 먼저 대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건강한 쪽이 먼저 욕조에 들어갑니다. 보기 3번 5분 정도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보기 4번 회음부는 제일 마지막에 닦습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원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앞에서 뒤지요. 보기 3번 방수포를 먼저 깔아야 되겠죠. 보기 4번 누워서 회원부 청결 돕기를 합니다. 보기 5번 대상자 무릎 아래에 목욕 담요 덮을 거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상자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왼쪽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있죠. 다 같이 임마예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면 벗기는 건 당연히 반대겠다.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임마만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가득 차면 비운다. 2. 주 2, 3회 교환한다. 3.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4. 통목욕 시 주머니를 떼고 한다. 5. 주머니를 교환한 날에는 목욕을 피한다.
정답은 3번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장루는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구멍, 곧 인공 항문을 이야기합니다. 배설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우면 되는데 대변이니까 주 1회 정도 교환하게 되겠죠. 통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해야 되고요. 이 주머니를 교환하는 날에 목욕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힐 때에는 어엉이었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손이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손은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며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겨준다. 2.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 3. 양손은 대상자의 어깨를 잡는다. 4.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로 일으켜 세운다. 5. 대상자가 선 자세를 취하면 바로 손을 뗀다. 정답은 2번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입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안쪽으로 뒤로 옮겨줘야 일어나기가 좋겠죠. 그리고 3번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야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고요. 보기 4번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우는 것보다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더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지요.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 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지지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엉덩이부터 앉히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깊숙이 앉히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시험에서 크랭크 손잡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9999999%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나아라 가다입니다. 먼저 안전핀 뽑아야 되겠고요. 불 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손잡이 잡아서 분말을 고루 뿌려야 되겠습니다.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입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빨래 삶을 때는요 뚜껑을 덮고 해야 됩니다. 옷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일 때는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궜다가 헹구지 말고 그대로 탈수해서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마시는 형태는 콸콸콸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떠먹는 형태가 더 좋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2.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설명한다, 보기 1번처럼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왜 그런지 물어본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보기 3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거야 되고요. 보기 5번 세면대에 큰 거울을 두면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창문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리를 크게 해놓으면 어떤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보기 3번 기본적으로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입니다. 보기 1번 침해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한다, 물어본다, 질문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죠. 침해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적합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입니다. 퍼즐을 맞추자고 하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으니까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고 손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시작날을 찾으세요.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하세요.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드는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입니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입니다. 방해하는 태도는 이니까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이죠.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어깨 툭 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시각장애 대상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보기 1번. 시각장애인이니까 얼굴 표정 사용해서 대화하는 거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2번.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뭐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3번.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 중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이해력 장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 같은 이런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우신 분이니까 어렵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뼈 위쪽을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 5. 환자의 몸과 사선이 되도록 압박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가슴뼈 위쪽을 압박하면 너무 위잖아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고요.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보기 5번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2번과 5번 차이 아시겠죠?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합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